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회장입니다. 이제 오전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소식들 이야기도 있는데 보니까 요즘 미중 반도체 전쟁 미중 반도체 전쟁 하면은 과연 누가 이길까? 미국이 이길까? 중국이 이길까? 아니면 서로 다 둘 다 골로 가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지켜봐야지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중 반도체 전쟁을 하면은 미국이 지고 있다. 이미 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롭죠. 기사에도 나왔죠. 그 America's chip war with China may already be lost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이제 발표하자 오히려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그 미국은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이미 지고 있다. 이미 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중국은 조용해. 중국은 조용한데 미국만 호들갑 떨고 있어. 개인이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만 폭락시켜 놓고 블룸버그는 특히 그 특정 산업에 대한 그 제재가 결국은 중국의 그 특정 산업 자립도만 높일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고 중국은 또 풍부한 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외국 기업과 정부의 견제를 이제 이겨내고 결국 기술 자립을 이룬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계 최대의 그 5G 그 차세대 이동통신 그 장비 회사인 그 화웨이가 있어. 화웨이. 화웨이의 경우에 미국 정부의 엄청난 방해에도 5G 기술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당초 화웨이는 유럽의 선두 업체였던 그 에릭슨하고 노키아로부터 이제 배웠었어요. 그래서 아주 재빠르게 유럽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기술을 빨리 이제 개발의 본고장인 미국 업체의 그 벨랩도 제치고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5G 회사로 우뚝 서버린 거죠. 고속철도 마찬가지다. 고속철도. 그 처음에는 중국 기업들이 유럽의 그 지멘스나 알스톰으로부터 이제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 고속철 분야의 챔피언이다. 제가 한번 고속철도를 타봤어요. 중국 가서 타보니까 진짜 잘 만들긴 잘 만들었더라고요. 중국에서 이런 걸 만들 정도면은 진짜 제가 믿기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선진국에서만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중국 애들이 진짜 빨리 따라잡더라고요. 앞으로 중국 고속철이 제가 봐도 거의 뭐 전 세계 누빌 정도로 많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전파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뭐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고 하다 보니까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퍼지는 것 같아요. 또 세계 최대의 그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일이에요. 중국은 막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 업체나 외국 정부의 방해를 이어내 놓은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반도체도 제2의 5G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당초에 반도체는 미국이 설계를 해 네덜란드가 장비를 만들고 한국과 대만이 생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일본은 중요한 특수화학 물질을 제공했고 중국은 포장 그리고 조립 및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분업이 잘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나온 겁니다. 어째 보면은 참 얍삽한 놈들이야 미국이. 중국도 얄밉지만은 미국이 더 얄미워.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들 살려고 미중 간의 갈등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좀 짜증이 납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더 그래요. 저 노인네 때문에 잘 나가던 지금 주가도 완전 폭락시켜 놓고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바이든. 응? 나는 시진핑보다 바이든이 더 나쁜 놈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응? 하여튼 이 조치로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엄청난 내수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어. 시간은 걸리겠죠. 결국은 자립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 미국의 그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이후로 세계 반도체 업체 주가가 폭락을 했어. 올 들어서 반도체 업체의 시총은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증발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이 이제 중국과 반도체 전쟁에서 이미 지고 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평가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은 뭔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겁니다. 저 언론사가 헛소리하는 언론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 지켜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저도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된다.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 증시가 추락하면은 보유했던 주식을 팔아버리고 투자를 잠시 멈추거나 아예 그 증시를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코스피는 작년 6월부터 3,300선까지 오른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최근에 2,200까지 내려갔는데 증권시장에서 대기장으로 불리는 그 투자자 예탁금도 급격히 쪼그라들었고 올 초에 약 71조 원에 달했는데 최근에는 49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한 10개월 사이에 22조 원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증시를 떠난 투자들이 늘고 있지만은 이럴 때 시장을 떠나지 말 것을 좋아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저렴하고 쌀 때 이렇게 매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8만전자, 7만전자, 6만전자 이렇게 겪어왔는데 이제 5만전자까지 내려올 때가 내려왔어요. 이제는 언제가 가장 좋은 매수 타임인지 모아야 할 시기인지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야.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겪어본 사람들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막상 주식도 살아가면 못 사. 쌀 때 사야지 말만 해놓고선 못 삽니다. 계속 꾸준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사는 거지 말로만 폭락하면 사겠습니다. 절대 못 삽니다. 더 폭락할까봐 더 걱정되고 더 무서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훈련인 것 같아. 파는 것도 훈련이겠지만은 이 사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 훈련.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빨리 끝나가지고 이제 안정화 될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 폭락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화돼서 반도체 이제 다시 타임이 올 거예요. 그때 오면은 주가는 날아다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전 시간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